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초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미국의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인 이글스톤 웍스의 안드라 3 SE라는 스피커입니다. 대체로 저희가 단품 가격으로 1000만 원 미만 제품을 주로 다뤄왔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 하이엔드급 제품을 간만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들은 절대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들 우수하죠.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비쌀 뿐이죠. 대부분의 대중은 중저가의 제품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소개를 하면은요, 내가 경험해 본 하이엔드 제품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하이엔드 제품이 좋다라고 또 소개를 하거나 추천을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또 그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은 내가 원하는 취향과 내 조건에 딱 부합이 되는 제품인가, 그리고 그 정도 가격대에서 대체하기 힘든 다른 브랜드의 제품에는 없는 정말 매력적이고 특출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정도 가격대에 구매할 만한가, 그런 포인트를 따져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도 내가 청음을 해보니 좀 별로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하이엔드 제품을 잘 다룰 줄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전문 샵에 가서 청음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오디오 관련 행사 같은 데서 청음을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샵이라고 해서 음질이 항상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세팅이라든지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환경에서 청음을 해보셨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이엔드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충분한 만큼 투자를 해서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하신다라면은 하이엔드 제품이 당연히 성능이 뛰어나고 감동적인 음질을 들어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은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간만에 초 하이엔드급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단품가 1000만 원 미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다 심층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비교 청음을 해보고 비교 리뷰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최저치 성능과 최고치 성능에 대한 일종의 감을 항상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하는,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일종의 사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목표로 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확률 높은 팩트 자료 같은 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초 하이엔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모든 제품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70% 이상 혹은 80% 이상 제품들을 다 비교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가격대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아는 유명 브랜드들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뭐 스피커 브랜드는 포칼, B&W, 다이노디오,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으로는 가장 성공을 했고 가장 메이저 브랜드고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이런 브랜드 외에도 또 매력적인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제 제작사가 규모가 커야만 좋은 제품을 항상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외에도 좀 더 매력적인 제품들, 숨겨진 보석 같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발굴을 해서 다른 오디오 관련 채널이나 다른 뭐 판매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덜 노출이 되더라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면은 좀 제가 자세하게 검증을 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 뭐 끝이란 이야기죠. 끝! 유독 오디오 쪽에서 하이엔드 제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일수록 가격이 비싼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 유명한 제품, 남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선망에 맞지 않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나 조건이나 나의 취향 같은 거를 감안하지 않고 당연히 나는 만족할 것이다. 왜? 나는 수준이 아직은 뭐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싼 제품일수록 오히려 무난함은 떨어지게 되고요. 개성이 강해져요. 그리고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해놓으면 내가 무조건 만족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개성적인 사운드가 내 취향하고 안 맞는 경우에는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고가의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을 구매하실 때일수록 그 제품이 정말로 그 가격대에 대체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안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글스톤의 안드라 3 SE 버전입니다. 이글스톤 웍스는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 제작사고요. 한동안 국내에서 소개가 좀 뜸했습니다. 그런데 이글스톤 웍스라는 제작사 자체가 우리들이 흔하게 잘 알고 있는 메이저 스피커 제작사인 포칼이라든지 BMW라든지 다이노디오라든지 이 스피커 제작사들이 메이저로 이렇게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에서 20년 전, 그때쯤에도 안드라라는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경험이 있어서 이제 추억을 떠올려 보자면은요, BMW 800 시리즈 쓰고 나서 넘어가는 스피커가 이제 이글스톤 웍스 정도, 그리고 다이노디오 C2 정도 사용하다가 넘어가는 스피커가 또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 정도, 그리고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하고는 이제 규모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뭔가 그레이드가 좀 비슷한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라라는 스피커가 그 정도 그레이드의 스피커라는 점을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유명한 브랜드들이 대표 제품이라는 게 있죠.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도 이루어지면서 마치 이제 행동 대장격, 최고 인기 제품이면서도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성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들. BMW로 치자면은 뭐 802D 그리고 800D 그런 정도가 있고요. 포칼 같은 경우는 스칼라 유토피아가 그런 존재고요. 다이노디오 같은 경우는 컨피던스 시리즈가 그런 존재고요. 그런 식이죠. 근데 이 이글스톤 웍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나가는 편이죠. 이 밑에 제품들보다 오히려 안드라라는 제품이 굉장히 오디오를 꽤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초고가 제품의 대표 제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드라 3 SE 제품이에요. 버전이 비교적 꽤 여러 번 계속 바뀌어 온 거죠. 과거 구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하고 하단부하고 무슨 뭐 어울리지 않는 뭔가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어색한 디자인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균형 잡힌 디자인이에요. 실물을 보면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가격을 감안하면은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높은 스피커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중음을 재생하는 위치가 너무 높아져도 별로예요. 그리고 무게는 개당 88kg 가량,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무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유명 브랜드의 대표 스피커들의 무게가 대략 90kg 전후쯤 됩니다. 그러니까 얘 무게가 지금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무게가 거의 비슷하고요. BMW 802D보다는 좀 더 무겁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무게인 거죠. 그리고 고음부를 재생하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그런데 우퍼 유닛이 안에 한 개가 더 숨겨져 있는 그런 방식의 독특한 설계의 스피커고요. 하단부하고 상단부가 부피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부피 대비 더 무거운 스피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스피커가 왜 특별한지, 왜 저는 이 스피커를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짜릿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강력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디오적인 특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반대로 얼마만큼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 음악적일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로 따져보면은 그 오디오 제품의 성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결과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좋기는 정말 힘들어요. 음질이라는 것은 한쪽을 취하면 한쪽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반대급부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짜릿하면서 강력하면서 그러면서 부드럽고 진하고 감미롭기까지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제품이고 흠잡을 게 없는 제품이 되는 것이죠. 일단 고음부입니다. 다이노디오의 최상급 부품을 가져다가 쓰는데 이 트위터가 그 유명한 에소타 트위터입니다.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요, 부품 하나 때문에 완성된 제품이
대체가 어려운 엄청난 매력과 마력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요, 그 부품 하나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수천만 원짜리 제품이라든지 엄청나게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블랙 다이아몬드 트위터 있죠. 그리고 세라믹 유닛들 있죠. 그리고 베릴륨 트위터도 그 범주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금속 트위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유닛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음질의 그레이드가 확연히 바뀌어 버리죠. 가장 우선적으로 그 부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따지시는 오디오 마니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품이 들어간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관심이 이렇게 확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금속 진동판이기 때문에 갖는 굉장히 획기적인 장점도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죠. 금속 진동판은 그만큼 구동하기가 어렵고 천상 그래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적인 그런 나긋하면서도 유연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음색 성향이 약간 차갑게 느껴진다거나 약간 뻣뻣하게 느껴진다거나 약간 이제 자극적으로 느껴진다거나 그런 경향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죠. 그래서 오디오 마니아 생활을 거의 그 한계치까지 끝판까지 가게 되면은 트위터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제품 그 개인의 취향도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매칭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위터가 금속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황홀한 사운드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음악 감상용으로 선택을 해라 하면은 실크돔 트위터가 탑재된 모델을 개인적으로는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실크돔 트위터라고 해서 음질이 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20kHz 이상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상하기 위한 거의 모든 음질적인 정보는 중역대에서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역대를 얼마만큼 더 잘 재생하느냐, 경직되지 않으면서 뻣뻣하지 않으면서 얇고 차갑지 않게 재생을 하면서 음악적인 질감을 풍부하게 재생하느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초고가의 굉장히 인기가 좋으면서도 초고급 울트라 하이엔드급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스피커들 중에 실크돔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윌슨 오디오, 요즘 들어가지고 있는 대표 인기 제품들 샤샤라든지 알렉시아라든지 실크돔 쓰지 않습니까? 실크돔. 그리고 울트라 하이엔드 스피커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스피커 YG 어쿠스틱, 실크돔 아닙니까? 실크돔. 그런데 예컨대 윌슨 오디오라든지 YG 어쿠스틱이 실크돔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답답하더라, 하이엔드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 세계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을 이끄는 하이엔드 오디오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 제작사들 간에 어느 순간부터 실크돔 트위터를 사용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화되고 일종의 경향처럼 이렇게 바뀌어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윌슨 오디오가 금속 트위터를 사용하다가 실크돔 트위터로 바꾼 지점부터 그런 경향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강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게 결국은 베릴륨 트위터 아니면 블랙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는 제품의 가격이 한참 더 비싸지는 거죠. 다만 어떤 부품이 절대적으로 더 우수하고 더 좋은 음질을 보장하느냐,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현존하는 실크돔 트위터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음질을 보장해주는 실크돔 트위터계의 제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품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에수타 트위터 아니겠습니까? 소시적에 제가 오디오를 한창 카드비까지 내가지고 오디오 할 때는요, 에수타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를 사용을 해보는 게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인오디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작사에서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도 에수타 트위터를 탑재한 스피커라고 하면 인기가 되게 좋아지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목표 제품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인오디오 외에는 에수타 트위터를 홈 오디오 스피커에 탑재를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이글스톤웍스는 에수타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오디오 쪽에서는 에수타 트위터를 쉽게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카오디오용하고 홈 오디오용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이 플레이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모델 자체가 똑같은지 음질이 똑같은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오디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에수타 트위터가 한 조의 가격이 무려
310만 원이 나옵니다. 부품 가격만. 그러면은 에스타 트위터 한 조 달고 미드레인지 2개 달고 다이노디오제 12인치 우퍼 유닛 두 개씩 해가지고 총 4개 달고 인클로저 짜고 안에 네트워크 설계하고 케이블 넣고 튜닝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마감 닦고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310만 원보다는 비싸지겠죠. 제가 그동안 대체가 불가능한, 대체가 쉽지 않은 하이엔드급 스피커로서 찾아왔던 모델이 바로 이런 특성의 스피커입니다. 에스타 트위터처럼 정말 궁극의 질감을 재생하는 금속 트위터가 아니라 실크돔 트위터일 것. 그런데 실크돔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그런 좀 약간 여성스러운, 소리의 에너지가 좀 약한 느낌, 그런 느낌은 다른 뭐 설계법이나 다른 미드레인지나 이런 걸로 극복을 시킬 것. 의뢰 이제 실크돔 트위터를 사용하면은 소리의 짜릿함이나 강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뻗침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이 스피커는 그런 특성들을 어떻게 극복을 시켰느냐? 일단 에스타는 달아요. 에스타를 달았는데 밑에 보면은 카본 재질의 미드레인지 유닛이 2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면 배풀을 전부 다 알루미늄 전면 배풀로 이렇게 감싼 거예요. 덧댄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초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들 중에 금속 트위터를 사용한 스피커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요, 금속 트위터를 사용을 할 때 이 전면 배풀에는 패브릭 섬유를 덧댄 스피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락포트 스피커가 그렇고요, 윌슨 오디오도 그런 모델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모델은 뭐 금속 트위터는 아닙니다만은 베리티 오디오도 아마디스라든지 그런 모델들이 앞에 보면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부에는 패브릭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 모델들 말고도 여러 대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중역대와 고음역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전면 배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트위터를 사용하는 그들은 일단은 소리를 세게 재생을 하지만은 그 센 때문에 음악성을 해치지 않을까, 자극적이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그게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반사가 직접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이 전면 배풀에다가 섬유를 덧댄 겁니다. 섬유를 덧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글스톤웍스 같은 경우는 반대 개념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트위터 자체는 실크돔 트위터 중에서 현존 최고의 트위터를 탑재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전면 배풀은 다른 제작사들은 패브릭 섬유를 덧대는데 얘네들은 금속을 덧대버린 거예요. 미드레인지까지 넓게. 그래가지고 실크돔 트위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리의 유약함, 천상 부드러운 듯한 느낌, 소리의 뻗침이라든지 반사가 좀 약하게 이르는 듯한 느낌, 엣지감이라든지 짜릿함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겁니다. 이 전면 배풀에서부터. 원래가 스피커를 이렇게 쳐보면은요, 나무로 만들어진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보면은 울림이 되게 깁니다. 그게 이제 불필요한 잔향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불필요한 잔향과 공진이 일어나지 않게끔 좌우측 배풀에다가도 금속을 이렇게 덧대내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피커를 제작한 스피커 제작사가 그다지 많지가 않죠. 제가 알고 있는 유럽형 에스타 트위터의 음질보다 확실히 미국형 에스타 트위터의 음질을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타 트위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질감적인 그런 마력, 중역대의 정말 내세적이면서도 진한 느낌, 극도로 부드럽고 영롱하고 그러면서도 맑아, 그런 음악적인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부드럽지는 않아요. 미국 하이엔드 사운드는 과도하게 부드럽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짜릿하면서도 강한 느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미국 하이엔드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짜릿하면서도 강한 음을 재생하기 위한 특성은 이 미드레인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트위터 쪽에서 소리가 과도하게 부드럽기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금속 재질의 인클로저를 활용을 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드러움과 짜릿함은 방금 설명드린 특성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력함과 깊이감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 스피커가 겉으로 보여지기로는 우퍼 유닛이 하나인 것 같죠.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안에 동일한 우퍼가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동일한 축으로 똑같은 우퍼 유닛이 같이 움직이게끔 뒤에 하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스피커의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무려 12인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가장 유명하면서 만만한 스피커들, 대표 모델들 같은 경우는
8인치 더블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BMW 802D 8인치 더블이고요. 윌슨 오디오 샤샤 8인치 더블입니다. 8인치 더블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포맷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8인치 더블보다도 좀 더 강력하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럼 바로 이제 10인치로 바뀌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이제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11인치 우퍼가 한 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는 무려 12인치 다인 오디오 잭 우퍼 유닛이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음 영역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요구치가 있었습니다. 양감을 너무 강조하지 않지만은 볼륨이 적든 크든 뚝 떨어지는 초저음을 잘 재생할 것. 저음이 많이 안 나오는 음악을 재생을 하더라도 중역대에 저음이 이렇게 살집이나 탄력감이 이렇게 찰지게 붙어있는 음을 재생을 할 것. 근데 그런 음은 미드레인지 혼자서 재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퍼 유닛의 도움을 받아야 중역대에 그렇게 찰진 탄력이 붙어있는 그런 음을 재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음이 양감이 너무 부스팅이 돼버리면요 쓸 수가 없어요. 뚝 떨어지는 저음은요 부밍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간을 이렇게 웅웅웅 이렇게 울리는 스타일의 그런 양감이 부스팅되는 저음이 공간을 울려요. 그래가지고 위층, 아래층, 옆집까지도 이렇게 부밍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음의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라 S3 같은 경우에는 왜 똑같은 12인치 우퍼 유닛을 안에다가 또 하나 넣어놨느냐. 똑같은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좀 더 딥한 저음을 재생을 하게끔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볼륨을 뭔가 줄여야 될 것 같고 아파트에서는 사용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저음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저음이 아니어야 되는 게 제가 찾고 있었던 목표치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지금 이 이글스톤웍스의 저음을 들어보면요 다부지고 단단하고 탄력적이고 중량감이 그 초저음까지 떨어지기는 하되 그게 양감이 너무 우웅하면서 이렇게 과장돼 있지 않아요. 과잉되지는 않아요. 12인치 우퍼 치고는 양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특성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제작자들이 초저음을 단단하고 진득하게 재생하기 위해서 중량감 있게 무겁게 재생을 하기 위해서 12인치 우퍼를 굳이 두 발을 사용한 겁니다. 최대한 인클로저의 특성 자체도 마치 거의 밀폐형 스피커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뒤에 덕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퍼 유닛의 사이즈라든지 통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 덕트가 사이즈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음 반사 형식으로 저음을 부스팅을 시키기보다는 통 내부에서 울림을 억제를 한 다음에 그 저음을 중량감으로 이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가 그렇습니다. 밀폐형에 가까운 스피커가 구동은 힘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 좋은 앰프로 구동을 시켰을 때 그 밀폐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특유의 찰지면서도 밀도감이 꽉 차 있으면서도 중량감이 좋은 저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저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드라 3 SE 같은 경우에는 덕트가 있기는 있지만은 저는 거의 밀폐형에 가까운 음을 재생을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나만큼 저음 영역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이 있으면서도 탄력적이면서도 뚝 떨어지는 묵직한 저음을 지저분하지 않게 벙벙거리지 않게 재생을 할 수 있는 스피커가 과연 또 있는가?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설계 방식, 이 스피커가 재생하는 매력적인 음질, 이게 다른 스피커로는 대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스피커는 초하이엔드급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질감의 제왕이라고 하는 에수타2 트위터가 탑재가 되었어요. 소리의 선명도를 이 그레이드에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좀 유치한 일입니다. 매칭을 정말 잘못했거나 사용법을 잘 모르고 사용을 했거나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요, 소리의 선명도나 해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에수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의 정보, 뉘앙스, 질감, 해상력 이런 게 가장 뛰어나라는 게 이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라이버 유닛 전문가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중역대의 정보력은 에수타 트위터만큼 좋은 부품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음악을 재생을 해보시면요, 일반적인 슬림한 스타일의 스피커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음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질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실제 공연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 실제 실연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정말로 실제 연주 회장 같은 느낌이 들려면요 공간감이 좋아야 됩니다.
실체감 있는 소리의 에너지를 재생을 해야 돼요. 이 소리의 에너지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리의 에너지와 소리의 선명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소리의 에너지가 좋기 위해서는요, 모든 대역의 소리의 정보와 밀도와 에너지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넓고 깊이 있는 음을 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간감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슬림한 스피커에서 재생이 될 때는 오디오 재생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안드라 3 SE를 잘 매칭해서 그런 음악을 들어보면요, 보컬의 목소리도 그냥 한 음절만 재생이 되어도 우와 하면서 뭐 다른 느낌이 그냥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리가 그냥 선명하다 덜 선명하다 이런 정도로 평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공간감이라든지 소리의 깊이라든지 소리의 에너지라든지 소리의 실체감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피아노 소리 그냥 땅 하고 나오는 순간 하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운드가 요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싸구려틱하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으면서도 능숙하면서도 완숙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클래식 음악을 재생하든 재즈 음악을 재생하든 보컬 음악을 재생하든 매칭이 능숙해지고 내가 오디오를 좀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좀 더 매칭을 특화시켜 가지고요, 내 취향에 따라서는 한결 더 유연하고 한결 더 부드럽고 한결 더 밀도감 있으면서 관능적인 영롱함, 관능적인 부드러움, 그런 쪽으로 특화를 시켜 가지고 매칭을 해서 즐기실 수도 있고요, 반대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고 세게 매칭을 해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까지도 구현시킬 수 있는 스피커가 바로 이 이글스톤웍스 안드라 3 SE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대중적인 스피커에서는 대체가 쉽지 않은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특별한 겁니다. 특히 더 제가 이 스피커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요, 이 성향 자체가 쉽게 질리지 않는 특성이에요. 이 에소타 트위터를 닮으로 해서 관능미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형적인 미국적인 카리스마도 갖추고 있는, 그러면서도 쉽게 질리지 않는 음색적 특징과 깊이감, 그리고 오디오 마니아로서 한 10년 동안 도전을 해도 질리지 않는 그런 특성들, 더 좋은 음질을 더 만들고 싶은 그런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는, 상당히 추천드릴 만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질을 들려드리기 위한 청음 영상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매칭을 어떻게 하면 좋더라 그런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청음에도 한번 해보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